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 35조 달러를 향하는 2025년 ESG 투자 로드맵 완전 가이드인데요. 글로벌 펀드 현황부터 미래 트렌드 또 투자 전략까지 내용이 정말 알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꽤 깊이 있는 분석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진짜 중요한 흐름이 뭔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회나 아니면 좀 피해가야 할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ESG 투자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현재 상황부터 좀 보죠. 자료를 보니까요. 2025년 3월 기준으로 글로벌 ESG 펀드 자산이 이미 3조 달러를 훌쩍 넘겼다고 해요. 네, 정확히는 3조 1,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리고 2030년에는 이게 무려 35조 달러를 목표로 한다니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거죠. 그렇죠.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15%에서 20% 정도 성장률이니까요. 특히 아시아 시장 비중 확대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18%에서 25%까지 커질 거란 예측이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리고 이 지표가 저는 좀 흥미로웠는데요. 2018년 말에요. ESG 펀드에 100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 136달러가 됐는데 같은 기간 일반 펀드는 131달러였다는 거예요. 네, 그 비교가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윤리적인 투자, 착한 투자 이걸 넘어서서 실제 성과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ESG가 더 이상 주변부의 그런 선택지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나은 재무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주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가치 창출이나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2025년을 향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MSCI 보고서를 기반으로 6가지 핵심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보긴 어렵고 이 중에서 특히 기술 변화라던가 규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2가지, 바로 AI 기반 ESG 기술하고 ESG 데이터 인프라, 이 2가지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현재 가장 주목받는 분야이기도 하죠. 첫 번째가 바로 AI 기반 ESG 기술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무려 35%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ESG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관련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AI가 방대한 ESG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아직 절반 정도의 기업들이 AI 관련된 리스크, 위험 요인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좀 고려해야 할 변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AI가 ESG 정보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잠재력을 가진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AI 자체의 어떤 편향성 문제라던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같은 윤리적, 사회적 위험 관리의 필요성도 동시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도입의 밝은 면과 함께 그 그림자도 좀 균형 있게 봐야 하는 시점인 거죠. 그렇군요. 자, 2번째 주목할 트렌드는 ESG 데이터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게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데요. 유럽연합의 CSRD, 그러니까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이죠. 네, CSRD요. 그리고 미국 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같은 이런 규제들이 점점 강화되면서 관련 데이터 시스템 구축이 거의 필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아예 기업 생존의 필수 인프라라고 표현하면서 연평균 25%에서 30% 정도 성장을 예상하더라고요. 결국은 ESG 성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투명하게 공개하느냐, 이게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재무제표처럼요. ESG 데이터도 아주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되고 또 보고되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건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받는 기반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규제가 투명성을 높여서 오히려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외에도 프라이빗 마켓에서의 ESG 투자 증가라던가 기후변화 적응 솔루션, 또 순환경제 모델, 그리고 그린 수소 생태계 같은 것들도 중요한 트렌드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2가지에 집중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큰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투자 성향별로 예를 들어 보수형, 균형형, 공격형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예시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나 탄소 솔루션 같은 섹터별 또는 한국, 미국, 유럽 같은 지역별 투자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죠. 물론 이 자료 내용이 특정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저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연하죠. 여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자료가 계속 강조하는 위험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아닌데 ESG 성과를 과장하거나 포장하는 기업들을 잘 가려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졌고요. 또 계속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아, 그린워싱 리스크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MSCI나 서스테이너블리틱스 같은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정보를 꼭 참고하고 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ESG 투자는 이미 3조 달러 이상의 주류 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2030년에는 35조 달러를 향해 계속 성장 중이라는 점. 네, 성장세가 뚜렷하죠. 그리고 2025년에는 특히 AI를 활용한 기술 발전과 또 규제 강화에 따른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린워싱 같은 그런 위험 요인들을 잘 인지하고 경계해야 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접근과 분산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한 자료가 2025년 ESG 투자 환경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규제와 기술 발전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ESG 데이터의 중요성이 정말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점이 명확해졌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투자자들이 정말 진짜 지속 가능한 기업을 골라내기 위해서 경쟁하게 될 텐데 그때 이 ESG 데이터 자체의 질,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얼마나 검증 가능한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될까? 어쩌면 이것이 다음 투자 게임의 핵심 규칙? 뭐랄까, 격전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